완전히 생초짜 계시죠? 그렇죠. 그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 공부는요, 처음에 앉아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달은 무조건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일반 법과대학도 마찬가지고 로스쿨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3월, 4월 달에 하겠다. 그럼 그때 꼭 3, 4월에 그 과정을 또 고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한 두 달 정도는 전혀 안 들어오실 거예요. 뭐 공시법뿐만 아니라 민법도 그럴 테고. 아마 학개론 정도는 들어올 겁니다. 학개론 정도는. 왜냐면 이게 학문의 특성이 달라요. 학개론은 사실학 이렇게 불러요. 현상학, 사실학. 사회현상, 그 사실에 대해서 학문이 된 것이고요. 우리 법과목은 규범학이라고 불러요. 규범학은 뭐냐면 어떤 사회현상을 법조문화한 겁니다. 규범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본 게 법과목이에요. 그래서 법과목은 이게 그냥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걸 빨리 거칠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1, 2월 달 또는 작년 11월, 12월 달 그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건 너무 정상이니까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분들은 그 문제 있습니다. 비정상이니까.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단계는 다 그렇다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정상이니까. 다만 3, 4월 달도 그러면 안 되겠죠. 네, 3, 4월 달은 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안 거쳤겠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대학교 1학년 때 민법 초문 1118개를 다 썼겠습니까? 5번을. 전 5번을 썼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네, 한자를. 그때는 지금 세월 좋아졌죠. 다 한글이죠. 그래서 이제 읽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얀 거는 글씨. 아니죠. 종이. 검은색은 글씨. 그리고 읽을 수는 있죠.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 대학 다닐 때는 하얀색 종이, 검은 거 글씨,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항상 5편을 옆에다가 놓고 다녔어요. 그게. 그래서 하루 왼종일 한 8시간 읽으면 2페이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읽을 수는 있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세상 좋아진 겁니다. 저 대학 다닐 때니까 한 7년쯤 전인데.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이렇게 힘든 과정이 처음에 있다는 거, 그걸 이해를 하시라고요. 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15쪽을 보시면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토지 표시 결정 방법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3, 4월 달에는 안 해요. 왜? 시험과 직결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그때만 좀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도해 지적, 수치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걸 왜 측량 방법이라고 하냐면 측량 기구가 다릅니다. 측량 기구가. 이러한 측량 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측량 기구가 있는데 이 측량 기구를 평판 내지는 측판 또 내지는 산발이라고 불러요. 산발이. 발이 3개라고 해서 산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다리가 짝수개면 움직인답니다. 요게. 그런데 홀수개 3개면 5개도 움직일 텐데 3개면 이게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관측이 정확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측량기구는 전부 다 다리가 3개입니다. 그 중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측량기구가 저 측판, 평판이라는 측량기구인데요.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산발이라고 불러요. 다른 측량기구도 다 다리가 3개인 것 같지만 처음에 만들어진 측량기구라서 여기다가 산발이라고 붙입니다. 평판, 측판, 산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측량기구를 통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평판 측량 내지는 측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트북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트북이 이렇게. 그러면 관측한 수치가 노트북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계산을 해버립니다. 이를 전자평판이라고 불러요. 전자평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측량기구가 전자평판이라는 측량기구입니다. 이 전자평판 내지는 평판은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측량기구냐면 경계를 수집하기 위한 측량기구입니다. 경계. 그럼 경계는 어디에 그려지는 정보냐면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어디에 그려지겠습니까? 도면에 그려지겠죠. 지적도 임야도에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측판 측량은 경계를 수집하기 위한 측량이고요. 이 수집된 경계는 도면 위에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지적도, 임야도라는 지적 공부에 이 경계가 그려질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림으로 풀어쓴 토지에 관한 정보, 도해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으로 풀어쓴 토지에 관한 정보. 어렵지 않죠? 네, 한자 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측량기구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측량기구가 있습니다. 절대로 만원경은 아니에요. 이 측량기구의 이름은 뭐냐면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경은 경도를 얘기하고요. 위는 위도를 얘기하고 의는 기구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그래서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 경위의라고 부르고 경위의를 사용해서 측량을 한다면 경위의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경도와 위도가 뭐냐면 나중에 합격하셔서 사무실 열면 대표가 되시죠. 사장님이 되시죠. 폼이 나야 되니까 사장님 책상 위에 지구 모양의 장난감 하나 올려놓죠. 그걸 지구본이라고 부를 텐데 가로로 그어져 있습니다. 선이. 그걸 위도라고 불러요. 세로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를 경도라고 부릅니다. 이 위도와 경도가 만나는 점이 바로 좌표값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위도와 경도가 만나는 점이 좌표값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위 측량을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는 뭘까요? 아니 2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이 뭐라고요? 좌표값. 그러면 이는 무엇을 수집하기 위한 측량기구겠습니까? 경계점, 좌표. 좌표를 수집하는 측량기구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경계점,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한 측량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좌표값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가 수집이 되니까 이 좌표값은 어떠한 장부에 등록되겠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이러한 정보들이 수집이 될 거예요. 토지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 경계점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여기가 X축, Y축, 여기가 원점이 될 테고 여기 좌표값이 수집되겠죠. 좌표값이 이렇게 수집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수치들이 나올 거예요.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이렇게 수치들이 나오게 수집이 될 겁니다. 이때 이 경계점을 특정하기 위해서 숫자를 부여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1, 2, 3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는 X좌표, Y좌표가 나올 겁니다. 좌표 등록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 이 숫자를 부호라고 부릅니다. 부호. 그리고 이 그림을 부호도라고 불러요. 숫자는 부호. 그러니까 좌표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부호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숫자 형태로 부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숫자를 부호. 그리고 이 그림을 부호도라고 부릅니다. 좌표 등록부에 등록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겁니다. 부호 및 부호도는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정보들이에요. 이때 숫자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200, 뭐 300, 400, 100, 뭐 10, 20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정보는 수치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죠. 그래서 수치 지적. 좌표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죠. 그래서 좌표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적을 경계점 좌표 지적 내지는 수치 지적이라고 불러요. 수치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신 바대로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됩니까?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되겠죠. 토지 표시 결정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됩니까? 저쪽은 경계, 이쪽은 좌표. 그렇죠. 토지 표시 요소의 결정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출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느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가? 어느 것이 더 정밀한가? 어느 것이 더 비싼가?